생명보험의 설계사랑 관계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보험에서는 내가 보장받는 게 있고 남을 보장해줘야 되는 배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해보험에서만 판매하는 특약이 있고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특약이 있는데 생명보험의 설계사랑 관계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아예 없는 분들도 많아요.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타인에게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에 재물 손괴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럼 배상을 해야 되는데 1억 원의 한도로 배상을 해줄 수 있지만 보험료가 1,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가입을 안 한 분들도 문제가 많고요. 가입을 했는데 그분들이 활용을 못해요. 이건 어떤 경우에 내가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겠구나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손해율이 높지는 않아서 한 1,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막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쾅 들이쳤어요. 그래가지고 차량이 훼손됐습니다.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고의는 아니고 실수로 타인의 재산적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손해액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1억 한도 내에서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뭐 어린아이를 산책하다가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어린아이가 만약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은 병원비든 위자료든 해줘야 되잖아요. 자, 강아지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는 내 소유를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물로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가입하고 있다면은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위자료와 합의금을 보험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아랫집에 물이 새요. 물이 새가지고 천장이나 뭐 바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 다 고쳐가지고 3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도 물이 같이 샌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가입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보험으로 처리를 1억 내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남한테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능력, 저학년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아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얼굴에 엄청 상처가 나가지고 만약에 배상을 해줘야 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일배책에서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이라는 거는 운전하는 사람도 배상이 있는 거예요.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남의 차량을 망가뜨리거나 그게 만약에 내가 11회 중과실의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어보셨던 민식이법에 내가 가해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이르면 형사적 처벌을 받아요.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험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가지고도 해결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인데 운전자 보험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보험료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보장받는 건 10원도 없어요. 타인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보험료가 5천 원도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운전자 보험이 5천 원도 안 하는데 보장이 지금 엄청 커진 거예요. 형사합의금이 2억 5천만 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게 5천만 원, 벌금이 나와도 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 내에서는 내가 실제 나에게 일어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이거든요. 자, 배상에 관련된 보험은 필수다. 운전자 보험이나 화재 보험이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나 이런 건 필수고요. 기본적인 이제 건강보험에서 안 해주는 실비도 필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가 만기를 길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어떤 위험이 일어났을 때 나나 나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해질 만한 위험들을 무조건 좀 설계를 선택해서 하실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휴유장애라든가 전문가 입장입니다. 일반암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건 치명적 위험이거든요. 정해져 있는 기간 이내에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계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보험은 수학적 통계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보험사가 이게 좀 틀린 게 많아요. 뭐냐면 한마디로 보험사가 남의 거를 막 베끼는 거예요. 자기네가 어떤 특약을 오랫동안 판매를 하지 않으면은 경험 손해율이라는 거를 예측을 못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험료를 얼마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보장을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통계치를 보험사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보험사가 판매했던 거 그대로 따라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모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여성분들을 개별적으로 위험을 따져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여성이라면 나이가 많으면 비싸.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위험이 커지는 질병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아마 제일 1순위를 걱정하시는 거는 유방이나 자궁이나 난소나 이런 생식기와 관련된 갑상선이나 호르몬계와 관련된 위험들이 젊은 여성들이 병원을 더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출산과 임신과 이런 걸 반복하면서. 그러면은 오히려 20, 30대의 위험이 높은 담보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20, 30대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건강한데 무슨 보험이 필요해? 이제 대학교 다니고 뭐 이제 뭐 왜 보험이 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보험을 미리 잘 준비해놨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몇백만 원씩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설계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모르고 이제 보험이 좀 필요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물어봐가지고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 의무에 걸리게 돼요. 왜냐하면 5년 안에 하루라도 입원했거나 5년 안에 30일 이상 약을 처방받았거나 5년 안에 7번 연속성의 통원을 잊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병원을 계속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험이 정말 필요해진 거예요. 그때 이제는 보험을 어떻게 되냐면 부담보로 가입하게 되고 할증해서 가입하게 되고 또는 가입을 했는데 고지 의무 위반에 걸려가지고 보험금을 못 받게 되고 해지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보험은 미리 그 연령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유방을 절제해야 돼요. 20살이 절제하는 거하고 70세가 절제하는 거하고 위험이 누가 더 높겠어요. 만약에 내가 자궁이나 뭐 난소를 다 적출해야 돼요. 30세가 유방, 자궁, 난소를 생식기가 없는 거하고 60세가 넘어서 없는 거하고 치명적인 위험은 누가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위험은 나이가 많다고 비싼 게 아니라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담보에 따라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30세라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률이 높은 30세가 있고 굉장히 위험률이 없는 30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30세 여성은 다 필요하다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현명하게 건강관리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좀 적게 넣어도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맨날 술 먹고 맨날 뭐 친구 만나서 뭐 날밤 새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유전력이 있으면 위험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게끔 내가 노는 것도 좋고 술 먹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보험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위험을 잘 설계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정말 큰 위험을 미리 잘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장 자산의 관점에서는 실비나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이런 거 운전자 화재 이런 거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진단비 휴유장이죠. 그리고 나서 뭐 담보는 뭐 입원비도 있고 수술비도 있고 다양한 특약이 있지만 그거를 알고 설계를 하면은 찢어서 넣기 때문에 어떤 담보를 되게 크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은 절대 찢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큰 위험만 그냥 대비를 하는 거예요. 자, 큰 위험을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이해가 되면 보험금을 타먹죠. 타먹으면 이제 눈이 떠져요. 아, 이런 특약을 중복으로 들 걸. 내가 수술비를 중복으로 넣었으면은 30만 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도 받았을 텐데. 근데 이게 한 번 수술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는 게 있어요. 아, 이거는 또 받겠구나. 만약에 이건 또 받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험의 약관을 알거나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경험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험금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선이 되게 좀 애매해요. 이거 너 보험금 받으려고 가입했잖아. 이거를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받으려고 내가 가입한 거지 보험금을 받지 않으려고 가입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상 실무나 약관을 알면은 내가 더 가입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담보를 선택해서. 그거는 가격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종합으로 넣지 말고 최저보험료 10,000원, 20,000원 또는 5,000원 또는 30,000원 이렇게 금액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특약만 딱 골라놓고 너무 좋아 그러면 하나 또 하고 너무 좋아 그럼 기다렸다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보장 자산을 만드시는 게 매우 현명하고 그 보장 자산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혼합 설계라고 합니다. 혼합 설계를 제가 이렇게 책으로 여러분들 담았거든요.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보험금을 받는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